다음 질문인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10대 때 이제 뭐 생각이나 가치관이 있을 거고, 10대 때 이제 그런 가치관도 있고, 30대 때 가치관이 있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치관이 바뀌는데, 행님의 이제 10대 때의 가치관. 10대 때 가치관, 열등감 가치관이라는 건 내가 이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눌려 살았던 것 같아. 20대는 좀 지금으로 말하면 욜로?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나가면서 외국에서 살아보고 혼자서도 이렇게 호주에서 독립도 해보고 이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람은 최근에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봤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는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간다 이거야.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는데 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또 종교 쪽이니까 일단은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주신 분이 있고 주신 것이 있어. 근데 인간은 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고 주신 것을 사랑해. 기독교 입장에서 주신 분은 누구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야. 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지.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뭐야? 요즘에는 외모 그리고 돈,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사는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이 돈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인 거잖아. 근데 그 돈을 숭배하면서 사는 거야, 우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필을 쓸 때 그 연필이 나에게 내가 쓰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은 이 연필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연필도 많은데 그 다른 연필로 또 글을 쓸 수도 있는데 이면 안 돼서 내가 이거에 계속 매여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살잖아. 그게 우상인 거야.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돈은 사용하고 쓰고 벌어야 되는 건데,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돈인 거야. 내 인생의 가치관이 얼굴인 거야. 그럼 돈이 있으면은 나는 잘 사는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은 나는 찌질한 사람이고. 그 돈이라는 것에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느끼는 곳에 내 정체성이 담겨.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너를 말하지 않는다. 그건 네가 아니고 너는 내가 만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래 말하고 있는데 이걸 몰라. 내 가치관이 송두리째 이 말씀을 통해 또 이렇게 나가는데 참 있잖아. 이 편집해줘 중간에. 아니 방금 내가 말한 것만 편집해. 계속 이제 하나님 말하려고 할 때만 좀 편집. 몰라. 아무튼 그거만 자르면 돼. 이거 거야. 그 가치관을 내가 어떠한 아까처럼 주신 분을 사랑해야 되고 주신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주신 것을 사랑하니까 주신 것에 매여서 사는 거야. 안타까운 거지. 주신 것은 한계가 있고 주신 것 자체는 선해. 악하지 않아. 그거 자체는 우상이 아니야. 이 자동차가 우상은 아니잖아. 이 자동차에 이 자동차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제 좌지우지 되는 순간 나는 이 자동차의 노예인 거야. 이 자동차인 거지. 이 유튜브에 내 인생이 걸렸다. 유튜브가 안 되면은 내 인생이 망하나? 아닌데? 유튜브 하지 않았을 때의 인생은? 그럼 나는 망한 인생이었나?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무언가 하나의 매개체를 내가 찾아서 이것을 활용할 줄 알고 이것을 통해서 또 내가 그냥 뭐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고 사람과 또 관계, 이 소통이잖아. 이것들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건데 그것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1차원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돼야 된다. 그렇지. 그치. 내 가치관은, 나는 내 정체성이 확실하고 내 가치관은 사실은 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거. 그렇지. 지금 뭐 이제 합격한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근데 한다기보다는 내가 다듬어 갈 필요가 있겠다. 배워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걸 모니터링하면서 다듬어 가야 되겠다. 이제 시작이구나. 나는 정말 배워야 되겠고, 그래서 많은 이제 사역자분들이나 많은 이제 지식인 분들 보면은 존경스러워. 되게 내가 다 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시작 깨달은 거야. 이제 알았고 거기서 다듬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 내 가치관은 그래요. 또 뭐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이기는 한데 이제 행님이 살아오면서 이제 다양한 일을 많이 해봤었잖아요. 일을 그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많은데 일하면서 여자가 무섭다는 것도 알았고 사회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았고 정말 치열하구나 세상은 이런 것도 알았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호주에서 바나나 농장에 근데 나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뭐 교훈을 얻었던 거 뭐 있긴 있지. 같은 한국인이 아닌데 외국인인데도 나한테 잘해줬을 때 나는 그때 어렸거든. 그 사람이 나를 컨택해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내가 일을 너무 잘했거든. 잘해가지고 다른 그 농장에서 나를 데려가려 하는 거야. 딜이 들어왔어.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9년 전인가?
그때 당시에 뭐 한 23달러를 준대. 한국 돈. 하루에 한 5, 6천 원 되거든. 아, 하루란다. 한 시간에. 그러면은 원래는 18달러 이렇게 받는데 돈을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는 내 입장에서는 엄청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먼저 되는 거지. 그래서 난 되게 이런 부분에서 좀 순진한 게 있거든. 그 내가 일하고 있는 농장주한테 얘기를 했어. 내가 얼마나 바보야. 너무 사람이 좋은 게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었거든. 근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그러면은 1달러였나 그때? 21달러까지 올려주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야.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 중국인들 볼 때 시선이 어때? 별로 좋진 않지. 딱 그 시선처럼 외국인들도 우리를 볼 거란 말이야. 근데 나한테 얼마나 인격적이게 대해줬어.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농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 2주일만 손가락을 다치고 2달 동안 일도 못하고 손가락 뼈는 안 부러졌지만 내 뼈가 굉장히 튼튼하더라고. 이게 내 여기 이쪽 손가락이 큰 게 그런 걸 겪고 정말 내가 요리를 배웠고 사람이 인간다운 것은 잘해줄 때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알아야 그걸 하나 배워. 개고생했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해병대 나와가지고 호주에 와가지고 일하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해병대 자기가 제대했는데도 해병대 있을 때보다 힘들대. 근데 나도 그때 사실 일하면서 한 달 정도는 몸살 달고 살았고. 그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바나나 번치라는 게 있는데 그 번치를 나무에 이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내려오거든. 번치 바나나 다발이 한 몇십 개 달려있는 거. 그거를 이제 일꾼이 어깨에 이렇게 메고 트랙터에 실어서 이제 트랙터가 공장에 가서 그 바나나 번치를 매달아서 매단계 이렇게 뺑 돌아와가지고 한 다발씩 잘라주고 그 자른 그 다발을 풀장 같은 데 넣고 풀장에서 이렇게 이동되면은 패킹을 하는 그런 작업인데 나는 이제 처음에 그 운반하는 거 번치 큰 거 그게 한 20kg부터 한 70kg까지 있는데 무거운 건 진짜 무거워. 근데 그거를 하루에 산했을 때 하루에 한 800개 정도 날랐나? 그렇게 하면서 새벽 5시에 이렇게 일 출근해가지고 오후 3시면 끝나.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재밌었어.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거기도 되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같이 막 바베큐 파티하고 막 맨날 낚시 다녔거든. 일본 친구랑 진짜 맨날 낚시 다녔. 진짜 재밌었는데 고생도 고생만큼 하고 놀도 진짜 인생 경험. 거기서 내가 10개월 있었던 것 같아. 3개월만 있으면 세컨 비자가 나오거든. 무슨 생각으로 10개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었어. 10개월 있으면 그 가게 된 이유가 있네. 누나가 사실은 호주에 브리즈번에 있었는데 당시에 멜번에 처음 가가지고 누나 만나서 누나를 좀 믿었는데 우리 누나가 그래 좀 챙겨주긴 챙겨줬지. 시드니까지 같이 가서 내가 당시에 이제 시드니에서 그러니까 막 일을 찾다가 한국인인데 한국인인데 직원을 찾는데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을 호주에서 찾고 있는 거야. 딱 나잖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3일 만에 찾아가지고 시드니 한복판에서 공짜로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그 호스텔 거기에 이제 일본 홈페이지 담당 그리고 전화 받는 거 담당하면서 공짜로 살았어. 그때 근데 아주 어려서 게을러가지고 제대로 안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장이 청소를 시키더라. 청소도 내가 제대로 안 했어. 요령을 많이 꽤가 많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팔았어. 다른 알바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농장 갔지. 상비자 이제 받을 일본 친구들이랑 거기서 일본어만 많이 하시는 일본어 통역하고 한국인 친구들. 영어는 생활 영어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 아까 던지면서 생겼는데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그게 뭐라고 주로 많이 엄청난 자유도가 높고 그리고 가정이나 어떤 환경에서 회피하고 싶어서 호주 워홀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고 도전 정신에 의해서 뭐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는 엄청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문란해. 문란한 걸 포함해서 이 마약도 대중화되어 있고 그 나라 사람들 호주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절제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보통 다 하고 그러거든. 대마나 마약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이런 것들 호기심이 생겨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소식을 듣고 그런 거 할 수다. 아니면은 뭐 또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가서 알았지만은 그런 거를 다행히 이제 일본 친구들이랑만 놀면서 배는 안 지었지만은 진짜 한 번은 근데 그런 적이 있어. 이 냄새에 그러니까 내가 피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피니까는 뭐 특히 원주민들 많이 피거든.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게 대마구나 라는
걸 느낀 적은 있어. 선미한 게 아니야. 근데 안 아파. 머리가 안 아파. 만취 상태야 그냥. 아 이게 마약이구나 진짜 이게. 그거를 딱 느꼈었을 때가 있어. 그때 나 손톱이 뽑혔거든 놀다가. 뽑혀도 뽑힌 줄 모르고 놀았어. 아픈 줄 몰랐네. 냄새에 취해가지고 그 사람들 피는 냄새에 취해서. 아니 옥상에서 원주민들이 나 옥상에 그냥 갔는데 엄청 연기가 가득한 거야. 거기 좀 맞고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한국인들이 조심을 해야 조심해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악용을 하거든. 이게 진짜 위험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인간은 연약하잖아. 결국에는. 그렇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물고기를 키우는데 우리 구피를 키우는데 구피를 내가 일주일 동안 가만 냅둬도 잘 살더라고. 내가 구피만도 못해. 진짜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 아 내가 이 물고기만도 못하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그랬지. 그럼 이제 한국이랑 이제 아까 다른 걸 말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호주는 비추한다. 회피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 일탈하기 위해서. 비추고 무언가 목적이 온전하지 않으면은 가면 안 돼. 그리고 아예 목적이 없는 사람도 나는 근데 어떻게 말하면은 나도 목적이 없이 갔는데 목적이 없어도 실패하는 것도 경험이라고. 목적이 없어도 가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너무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추천한다. 꼭 가야 된다. 분명한 선한 목표가 있다면은 가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내가 한번 뛰어넘어보고 싶다. 이런 목적이 있으면은 아니면 내가 배운 것이 있는데 이걸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 나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이제 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내가 어디든 가서 내가 배운 것으로 가지고 그 신념으로 그 가치관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이 있다면은 난 정말 가는 건 추천해. 근데 뭐 목적이 없는 것도 괜찮아. 근데 이제 선한 목적이 아니라 양심이 자기가 알 거야. 그건 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 말고는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나는 근데 나도 어른이 아니라서 뭐 나이만 어른이지만은 근데 도전하는 거 좋다고 봐. 뭐 어떤 목적이 있었든지 영어를 배우든 돈을 벌든 해봐라 이거야.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게 자기한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이제 모호를 가면은 이제 영어를 한 어느 정도 좀 체류를 해야. 영어? 네, 객관적으로. 영어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 가서도. 거기서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면은 영어 안 늘어. 한국어만 늘어와. 왜냐면 대학 안 되니까 한국 사람 만나게 되거든. 외로워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끼리 놀면은 호주 이런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랑 살다 오는 거지. 의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 의지가 없는 사람은 의지를 키워서 갈 필요가 있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시까지 일하고 몸이 녹초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진이 묻으면 씻어야 돼요 또. 베이비 오일 갖다가 맨날 이렇게 매일같이 문대봐. 아무튼 그래. 그러면 호주 생활을 딱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어땠나요? 힘들었고 정말 재밌었다. 정말 힘들었고 내 몸이 체형이 바뀌었거든. 원래는 호리호리했어. 박스에서 체형이 바뀌었어. 근데 지금 원래 95 호주 가가지고 105 입었어. 10이나 늘었네요. 몸이 바뀌었어. 네, 다음 질문은 이제 형님이 이제 살아오면서 각자의 선택을 다 하잖아요. 우리 이제 인생이 매 순간의 선택인 연속인데, 이제 형님이 봤을 때 이제 살면서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좀 내가 아쉬웠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선택이 있나요? 순간 선택은 있고. 아까 말했듯이 농장에서 그 원래 사장 밑에서 계속 있지 않고 다른 큰 농장에 가서 다쳤던 것들,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서 선택한 것들, 내 욕심을 따라서. 사실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자꾸 엄청 많네요. 이게 왜냐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옆집 형이 내가 지금 타고 있었던 이라는 전동 킥보드 종류의 보드가 있어. 그거를 팔았어. 팔았는데 파는 과정에서 옆집 형한테 그냥 그 형한테 샀었거든. 근데 그 형 거를 사서 내가 튜닝을 다 했는데 시세로 따지면은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건데 내가 100만 원에 형한테 팔아준다 했거든. 근데 번개장터라는 이것도 홍보네. 아무튼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어. 어플로. 그렇죠. 번개장터에 내가 근데 옆에 살짝 깨진 게 있어가지고 내가 100만 원을 좀 다운시켜서 150에 올려놨거든. 바로 연락이 온 거야.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연락이 와서 나는 이제 그래 팔아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옆집 형한테 내가 100만 원에 판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는 물어보지도 않고 형 내가 이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이 사람한테 팔아도 괜찮을까요? 형 기분 안 나빠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야 됐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진행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그 형한테 통보를 한 거지. 그 형은 뭐 자기가 손해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돈을 많이 받으면 그 형은 좋아할 사람이야. 근데 내가 통보를 하니까 형이 그게 이제
이제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아 얘가 이걸 아직 모르는구나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그 형 단어라 이러길래 바로 알아들어가지고 아 형 왜냐면은 그 전날에 나한테 그렇게 선물 가지고 왔던 형인데 큰 거야. 그래 내가 진짜 내 속으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진짜 실수했구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 사실은 원래 살 사람이 있는데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래놓고 안 되겠습니다 해놓고 형한테 연락해서 형 미안해요 내가 형한테 약속을 했었었는데 지키지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100만원 네, 형 가져가세요 미안해요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괜찮다고 내가 네 그 돈을 뭐 싸게 내가 그거 내가 탈 것도 아니고 난 자기 형은 약간 컬렉션 모으는 게 취미거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돈 많이 받으면 난 좋지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그래도 아 형 아니에요 진짜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형이 형한테 판다 그랬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뭐 좀 돈 더 딜 해가지고 남 차액을 내가 형한테 줄게요. 아니면 내가 30만 원을 줄게 그냥 팔아서 30에 팔아서 30만 원 형한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또 아니야 네, 형 내가 진짜 형이랑 관계가 이 30만원의 가치도 아닌 관계도 아니고 내가 진짜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매 순간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못 깨달아 보통. 근데 이게 진짜 감사한 거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연락하고 밤에 또 잠시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나 솔직히 다시 한번 형한테 얼굴 면대면으로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구했네요. 면대면으로 미안하다 하고. 왜냐면은 나는 아니야 이건 뭐 두째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맞대. 이걸 내가 내가 모르고 살았던 거지 여태까지. 깨닫고 갔잖아요. 싹 풀리니까 관계가 더 돈독 끈적끈적해졌네. 끈적끈적 나쁜 뜻이 여러분들 네 질문을 바로 넣으면 잘하는 선택이다. 내가 선택한 게 있나? 내가 선택한 게 있을까? 잘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내가 살면서 잘했다. 우리 느낌점. 나는 그래. 우리 엄마의 아들이라는 거. 갑자기? 아니 내 최근에 나의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나의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게 너무나 고마웠어. 시험 치면서 합격하면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감사해. 담비 잘 크고 있나? 그건 아니고. 내가 몇 살이야 지금? 잘 몰라요. 유기견이거든요. 근데 결핍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어? 괜찮아? 괜찮은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누가 잡을 때 때렸나봐. 그러니까 경계를 해요. 갑자기 또 귀한 질문이 생각이 나가지고. 귀하나? 네, 사랑이라는, 다들 이제 사랑을 하지만은 잘못된 사랑도 있고 참 사랑도 있겠지만 형님이 봤을 때 이제 사랑. 난 남자잖아. 최근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3가지로 나눠. 관심과, 첫 번째 관심,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는데, 관심은 여자들이 꼭 이걸 난 들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남자는 시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은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어. 모든 남자들. 이 눈으로 봤을 때 좀 이성에게 끌리는 이런 것들이, 남자들은 조금 이쁜 여자를 보면은 그게 관심인데, 관심은 그 상대방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 누구랑 연락을 하든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에 영향이 안 끼쳐. 그렇잖아. 관심이니까. 그 사람이 밤에 생각나지도 않고 그래, 이런 생각 들 수 있겠는데, 내가 거기에 집중되어지지 않아. 그 아이가 뭘 하고 살든 무슨 행동을 하든 관심 정도면은 상관이 없지 내 인생에. 근데 좋아하게 되면은, 좋아하는 거는 뭐 보고 싶고 스킨십도 하고 싶고 전화도 하고 싶고 생각이 자꾸 나고, 이게 좋아하는 건데, 보통 여자들은 남자랑 여자랑 서로 좋아할 만나버리더라고. 그러면 뭐냐, 여자가 100% 손해야. 왜요? 왜냐면 남자가 좋아하는 단계에서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 육체적인 것이야. 남자가 원하는 것은 플라토닉 모르겠어. 그건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정서적인 것은 여자가 원해. 남자 때는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다만 그게 무조건 육체적인 게 아니야. 근데 포함 육체적인 건데, 육체적인 게 더 커. 이게 남자가 사랑하는 건 뭐냐, 사랑은 인내가 필요한데, 사람이 보고 싶어도 내가 혼자 설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보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때 내가 이 사람이 쟁취가 되잖아. 인간은 악해서 질려버려. 그럴 확률이 높아. 안 질리고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겠지만은, 정말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많은 남자들이 내가 원하는 여자가 내가 좋아할 때 쟁취가 되잖아. 그러면은 그 간절함이 덜해서 금방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내 틀 속에 여자를 가둘라 그래. 소유하려고. 여자는 남자를 조종하려고 하겠지만은 남자도 마찬가지. 이것들이 안 맞게 돼. 처음에 좋아하는 설레는 감정으로 좋아해서
사귀기 시작한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사귀어서 그래. 진짜 사랑은 뭐냐? 이 사람이 보고 싶어 죽겠어. 너 걸어가면서 울어봤어? 걸어가면서 눈물이 나야 돼. 걸어가다가 그냥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 왜 눈물이 흘려야 돼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분이라 말할게 이제. 네. 나를 사랑한 게 이런 사랑이게. 이게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지니까 아 내가 하는 것들이 진짜 이제는 결핍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 홀로서기가 되는 거. 홀로서기가 되었을 때 그때 만나면은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 근데 그래도 다투긴 다투지만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생각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그게 진짜 사랑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그런 사랑을 하려면 조금 인내가 필요해. 필요하고. 오래 만난 게 아니라 만나기 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나고 나서도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거야. 소중한 사람인 거야. 소중한 내 거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인 거야. 필요한 사람. 이게 성경에서 보면 돕는 배필이라 그러는데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돕는 거야. 서로 터야. 서로 도와야 돼. 서로 너무 다르거든. 근데 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이 다름을 서로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게 이해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필요하고 정말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안 되는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 감정, 사랑하는 감정 오래 못 간다 하잖아. 그렇죠. 그것만으로 당연히 그거는 그것까지- 사랑이 아니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람들 어렵지. 이게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은 결혼과 이어서 나는 일단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난 결혼과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거기에 내가 보기에 아름다움은 좋겠지. 내가 보기에 아름다움은 왜 그런 말 있어. 그치. 예쁘고 잘생겨봐야 3년 간다 그러는데 야 못생기면 평생 가. 솔직하다. 아주 솔직. 그렇지만 예쁘고 잘생기면 3년 간다고 그냥 그렇지. 그치.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 청춘이라고 하죠. 이제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많이 좀 힘들고 지치고 뭐 많은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놓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과 치부가 드러난다고 해서 그럼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사람에게 공표하는 거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직업적인 취업도 마찬가지고 나는 뭐 어디로 가는가 다양한 고민들이 많아. 결정을 못 하고 그렇긴 해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뭐 그래. 누군가에게는 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단지 표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아이고. 이제 형님이 생각했을 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아무리 나를 포장하려고 해도 나란 사람이 상대방이 비춰지는 거는 변하지 않아. 내가 말하는 것과. 그래서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너무 숨길 필요도 없어. 둘 다 똑같은 말인가? 근데 내가 믿을 만한 곳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있나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런 곳이 있다면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